안녕하세요, 이상원입니다. 이번 시간도 취준생들을 위해서 제가 뭐 몇 가지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요건데요. 정직성, 솔직함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얼마만큼 솔직해져야 될까요? 제가 뭐 짧지 않은 세월을 살면서 느낀 거는요. 사람이 살면서 반드시 정직할 필요도 없고요. 무조건 또 거짓말로만 살아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꼭 정직해야 된다, 정직하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반드시 항상 정직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살면서 느낀 결론이에요. 제가 그 최초로 면접을 본 기억이 언제냐면은 대학원 입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연구실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입시학원에 이제 강사를 구한다는 그런 생활 정보지를 보고 이제 제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중학교 과학인가 수학인가 하는 그 강사를 뽑는 그런 곳이었는데 이제 오라 그래가지고 한번 면접을 보러 갔어요. 갔더니 원장님이 그때 한 30대 정도, 30대 한 초중반 정도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또 조그맣게 학원을 차려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굉장한 능력자고 굉장히 열심히 사는 정말 본받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가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겠죠. 면접을 보면서 뭐 학교 어디 나왔는지 무슨 과 전공했는지 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에 원장이 이제 이런 거를 물어봅니다. 그 전에 학생을 가르쳐 본 적이 있느냐? 저는 그 전에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뭐 가외라든지 뭐 강사라든지 하는 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은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무조건 시간당 페이가 높은 것들을 선호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일할 건데 많이 받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주 간단하게 단순하게 단순 무식하게도 무조건 노동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6시에 그 저 인력시장 인력사무소 나가가지고 이제 하는 일 있잖아요. 그런 것들 뭐 벽돌지고 뭐 삽질하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주로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에 어떤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잠깐 뭐 매일 가서 뭐 한 두세 시간 잠깐 가서 이제 파트타임으로 할 수 있는 걸 갖다 생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처음으로 학원 강사라고 하는 걸 갖다 이제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 해본 적이 없다 그랬더니 원장이 물어보는 거예요.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본인이 생각했을 때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이런 질문은요 답이 뻔한 거죠. 이거는 스스로를 위안하려고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그 뭐냐면은 이 원장은 지금 학원을 돌리기 위해서 강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강사가 이제 나갔나 봐요. 그래서 강사를 한 명 빨리 보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대학원에 이제 들어간 대학원생이 된 사람을 이제 보게 된 거죠. 자기가 얘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뭐 충분히 역량면에서는 이제 중학생들 과학 수학 정도는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뽑고는 싶은데 아무래도 걸리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은 이제 그런 경력이 없단 말이죠. 학생들 가르쳐 본 경험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잘할 수 있겠냐라고 물어봤을 때 네, 잘할 수 있습니다라고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이면은 거기에 대해서 안심을 하고 뽑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솔직하게 말을 한 거죠. 안 해봤기 때문에 내가 과연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다. 아주 뭐 미친 소리를 한 거죠. 자, 당연히 떨어졌습니다. 당연히 안 됐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이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보면은 여기 채널 들어오시는 분들이 당연히 뭐 제가 이제 지식을 주로 알려주는 그런 성격의 채널이다 보니까 굉장히 나이대가 젊어요. 보통 뭐 20대 초반에서 한 30대 중반까지 거기에 이제 주로 나이대가 몰려 있습니다. 구독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제 저한테 질문을 이제 많이 하죠. 아무래도 지식 전달이다 보니까 주로 질문입니다. 댓글에서 반은 감사합니다. 반은 거의 질문이에요. 근데 질문을 보다 보면은 가끔 가다가 이제 제 개인적으로 아니 뭐 이런 걸 질문이라고 하지? 왜 이런 걸 모른다고 질문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질문한 사람들을 속으로 왜 그러지? 라고 이제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드린 그런 경험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런 질문을 한 분들, 그분들 나이대에서는 제가 그분들보다 더 어떻게 보면 사회적 소통의 그 능력이라든지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더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고 지금 젊은 친구들이 뭐 이런 질문 하나 그러고 이제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적어도 아마 지금 이제 제 채널을 보시고 질문하시는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 나이대보다는 같은 나이라고 비교를 했을 때는 저보다 훨씬 더 아마 사회적 소통의 능력은 더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그런 소통이 잘 안 되는 사람들도 뭐 하다 보면은 나이가 들고 하다 보면은 또 평범하게 멀쩡하게 살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목적은 이제 그게 아니라 그래서 사실 이런 그 소통의 능력이라든지 어떤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은 아니고 우리가 살면서 이제 겪게 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타인들과 의사소통하면서 그들의 말 뒤쪽에 어떤 숨은 의도를 서로 간파를 해내고 이렇게 느껴가면서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그때 솔직하게 이 얘기를 했다는 거 그런 식의 태도를 견지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들의 의도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그 원장이 생각했던 의도가 뻔히 보이는데 그때는 이제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솔직하게 산다는 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해서 좋은 게 뭐냐면은 일단 편해요. 거짓말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거짓말을 뱉었으면은 그 거짓말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야 되죠. 거짓말을 또 거짓말로 덮고 이래야 됩니다. 그러면은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기억력이 좋아야 되고요. 나중에 들키면 안 되니까. 그래서 머리들이 좋습니다. 기억력이 좋고.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머리가 좋고 기억력이 좋다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학교 다닐 때는 뭐 내가 굳이 뭐 어디 가서 뭐 이상한 짓, 나쁜 짓을 하지 않는 이상은 뭐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제일 편하죠. 그래서 솔직한 게 편한데 사회에 나와서는 이게 이제 솔직하게 말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만 아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솔직해질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여러분들이 취업 활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소개서라든지 아니면은 그 면접에서 뭐 가장 단골로 많이 나오는 질문들이 뭐예요? 이런 거죠. 뭐 지원 동기, 그 다음에 뭐 입사 후 포부. 자, 이런 질문은요 정답이 있어요. 정답이 있습니다. 뭡니까? 지원 동기? 돈 벌라고. 그쵸? 지원 동기가 뭐냐고 물어본 그 면접관도 그 사람도 처음에 그 회사를 지원해가지고 지원 동기는 돈 벌려고 해요. 너무나 당연해서 당연한 이 솔직한 말을 하면은 오히려 분위기가 싸해지는 그런 대답이라는 얘기죠. 입사 후 포부는 뭡니까? 이건 돈 더 벌라고. 그죠? 연봉 인상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너무도 당연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면요 재미도 없고요 교훈도 없고요 분위기 싸해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좀 이상하게 보는 그런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살다 보면은 정직하게 누구나 알고 있는 답인데, 그죠?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고 있어. 하지만 이걸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말한 사람이 굉장히 좀 이상해지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죠? 뭐 몇 가지 예를 들려고 해도 좀 상황이 민망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을 안 할게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댓글에서도 쓸 필요도 없고, 그죠? 뭐 뭐 댓글에 쓰고 뭐 어쩌고 돈 때문이지 뭐 어쩌고 뭐 희희낙낙하고 이러는데 안 웃겨요. 안 웃깁니다. 교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입 밖으로 꺼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왜 물어봅니까? 이런 걸. 이거는 이런 직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스스로가, 지원자 스스로가 자기 객관화, 자기 평가가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자기 평가, 자기 객관화가 되어 있어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정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측정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질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거기에 맞게 대답을 하셔야죠. 뭐 어떻게든지 뭐 얘기를 지어내서라도.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소개서에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이런 말 절대 쓰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면서 뭐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톡 해놓고 얘기해서 얘기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양념으로 들어가죠. 근데 그렇게 양념으로 들어가는 말을 글이라든지 아니면 면접에서 오피셜한 분위기에서는 절대로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걸 쓰는 순간 굉장히 좀 약간 떨어져 보여요. 제가 이모티콘 쓰지 말라고 그랬죠. 자기소개서에. 굉장히 떨어져 보입니다. 이 사람 장난하나 이런 생각 들어요.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볼 사람들은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이에요. 꼰대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하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식의 솔직함을 원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할 때가 있고 그렇지 말아야 될 때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때그때의 맥락에 따라서 문맥에 따라서 정해지는 겁니다. 그거를 잘 파악을 하셔야죠.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또 이제 맥락 파악이 안 된 그런 질문들이 이제 당연히 올라올 거예요. 근데 뭐 그거는 여러분들 잘못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이 의사소통, 사회적 의사소통의 어떤 이제 경험 부족에서 나오는 거죠. 제가 뭐 이제 또 이렇게 좀 안 좋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뭐 실망하시거나 뭐 이렇게 저를 욕하거나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이제 경험이 좀 부족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도 결국 출제 의도가 뭔지, 출제 의도가 뭔지를 잘 아셔서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면접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이런 말들이 있죠. 면접을 보는데 면접관이 물어보는 걸 모르는 것들은 그냥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넘어가는 게 좋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어보는 내용이 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물어보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좀 주관적인 대답일 수도 있고, 어떤 정답이 없는 대답이라거나, 아니면은 무슨 뭐 좀, 본인이 좀 난처해지는 그런 대답이거나, 이러면은 그냥 모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또 어떤 질문은 모르겠습니다라고 딱 말하고 넘어가는 순간 굉장히 안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죠. 어떤 질문이 있을 수가 있냐면은, 여러분들 직무에 필요한 지식들, 그죠? 당연히 서류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뭐 출신 학과라든지 뭐 학과 점수라든지 학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처음에 걸러졌겠지만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는 과정에서 혹은 여러분들이 첨부해 놓은 뭐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수료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내용들은요 당연히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내용은 이제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모른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뻔히 화학 관련 전공 한 사람인데 면접 시간에 와가지고 물어봅니다. 수소결합이 뭡니까? 여러분들 다 배운 적 있으세요? 수소결합이 뭡니까? 분자의 극성 비극성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오. 다 배운 적 있죠? pH가 뭡니까? pK가 뭡니까? 물어보면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당연히 배운 건데 잘 대답을 못합니다. 이거는 신입도 마찬가지고 경력도 마찬가지고 학사, 석사, 박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이거 분명히 배운 건데 내가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해가지고 그냥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면접관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이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안 했네. 두 번째는 당연히 머릿속에 들어있을 텐데 그쵸? 당연히 배웠습니다. 그런데 뭔가 꺼내려고 노력을 안 하네. 뭔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네. 이 사람은 그러면 나중에 입사에서도 뭔가 답이 없는 어떤 일을 할 때 열심히 안 하겠네? 금방 포기하겠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도 그때그때 질문이 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들을 잘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 좀 더 여러분들 알아들 수가 있는데 이 케이스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가 요새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그냥 차라리 그냥 그러지 말고 얼마간의 그 좀 수수료를 받고 이 각자가 쓴 자소서라든지 뭐 아니면 뭐 모의 면접 같은 걸 좀 해드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일반론만 얘기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것들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런 일반론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정도면은 굳이 제 채널을 보면서 시청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도 가끔 들어요. 그래서 그럼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가끔 듭니다.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맥락을 잘 파악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대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이 있죠. 예,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학생들 가르쳐 본 경험이 없는데 잘할 수 있겠냐. 예, 이거 뭐예요, 답이? 무조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좋죠. 가르쳐 본 적이 없는데 잘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가외라든지 아니면 따로 학원에 가서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쳐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제 나이 어린 조카들이라든지 동생들을 앞에서 친절하게 가르쳐가지고 점수도 높이고 그런 적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라도 얘기를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굉장히 그 원장의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아마 이제 안심하고 저를 뽑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면접 보다 보면 또 어떤 질문이 나옵니까? 회사가 지방인데, 당신은 집이 서울인데,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런 질문 고민하지 마세요. 이런 거는 바로 뭐라고 그래요? 합격하면 바로 회사 근처에다가 월세든 전세든 방을 얻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거 우물쭈물하고 고민하고 이런 거 왜 합니까? 아니, 그런 질문은요, 뭐예요? 반은 이제 거의 뽑을 마음에 막 생긴 거예요. 게이지가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그죠? 올라왔는데 거기서 바로 마지막 마무리를 해야지. 근데 거기다 대고 지금 집에 돈이 없어가지고 무슨 월세는 전세는 얻어야 되는데 어쩌고 차도 없고 어차피 면접 때 합격하면 바로 방 얻겠습니다 라고 말했어도요, 합격한 다음에 방 안 얻어도 돼요. 합격 조건에 무슨 전세 계약서, 월세 계약서 가져오라는 사람, 가져오라는 경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은 속으로 되게 좋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게이지가 반 이상 넘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그죠? 잘할 수 있겠습니까? 무조건 뭐라고 그래요? 목적어가 네! 그러고 웃으면서 무조건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오는 겁니다. 상대방한테 안심을 시키는 대답이거든요. 사실은 면접관들은 이런 질문은 사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가끔가다 하는 사람들, 저는 안 해요. 저는 안 하는데 가끔가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질문들은 답이 정해졌으니까 굉장히 쉽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구별을 해서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시고요. 혹시 면접을 보거나 아니면 자기소개서에 일반적이지 않은 어떤 질문들이 나오거나 그러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면접관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과연 어떤 의도로 얘기했는지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서 대답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